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이번 주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게 할,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그 빚에 허덕이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먼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116석의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제1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무기력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밀실야합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429조에 달하는 거대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드러내놓고 적자 재정을 편성하겠다. 즉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빚지면서 국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가 왜 오늘날 저 지경이 되었는지 상기해 보아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특히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금 보전 문제, 그리고 그게 한 해도 아니고 앞으로도 쭉 최저임금을 매해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그런 포문이 열린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소위 문재인 케어, 그리고 아동수당, 또 기초연금의 인상, 이런 모든 것들이 재정 조달 계획이 없이 미비한 채로 이루어진 예산들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그 민주주의가 가장 취약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포퓰리즘의 영혼을 내어주고 그 결과 오늘날 그리스가 저렇게 남유럽의 골칫덩어리 국가, 그리고 동정받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안에 상하원이 동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세계는 조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내가 하는 경제 활동에서 세금을 얼마나 국가에 내느냐, 얼마나 떼어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려 포인트겠습니까? 개인은 물론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계가 낮추자 경쟁을 벌이는 법인세를 오히려 인상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국내 기업이 근로 환경, 즉 강성노조의 존재,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고, 이런 새로운 투자라는 것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적대감, 반기업, 반시장 정서 때문에 투자 활성화도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와중에 법인세까지 늘린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쪽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법인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라고요. 법인세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에 혹해서 상상하듯이 재벌 일가만 내는 돈이 아닙니다. 재벌 일가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법인세가 인상되면 그 인상된 그 분만큼을 근로자들이, 그리고 주주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세금분만큼을 전가받아서 내게 됩니다. 즉 법인세는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명한 이치를 외면하면서 마치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상관없이 재벌 일가들한테만 부여하는 세금이다라는 그런 호도, 저는 이런 부정직성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퍼주기식 예산, 적자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에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겟층에 대한 증세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더 내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 얘기는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5년 동안만 무탈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안보 면에서도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이번 주 내내 들어야 했습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사람들이 지난 미사일 발사를 ICBM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ICBM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CNN을 통해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북핵의 가장 1차적인 위협 대상이자 당사자인 우리가 북핵의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을 자꾸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CNN 방송의 그 앵커가, 아나운서가 마치 타조가 머리만 숨기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타조가 머리를 숨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라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대한민국을 꼭 집어 지칭하진 않았지만 인터뷰의 맥락상 이거는 명백히 대한민국에 주는 세계인들의 직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북핵 위협이 현실화됐을 때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피 요령은 이렇게, 긴급 경보 발령이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훈련시키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봐도 북핵 위협에 대해서 그것을 현실로 가정하고 현실로 상정하고 어떻게 대피를 하라, 어떻게 행동을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입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어떠한 태세를 갖추고, 예를 들어 입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서 이 북핵에 당면한 대한민국의 법의 체계, 법의 질서를 그 긴박한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거나 그걸 숙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만 천하태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압축 성장을 했던 우리가 압축 추락을 하는 위기를 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에서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정치권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과 그리고 절실함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자성을 해봅니다. 자유한국당도 예산안 통과 전후에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많은 반성과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9년의 보수정당과 집권 여당이라는 안일함에서 빠져나와서 진정으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절실한 만큼의 위기의식을
그보다 더 배가해서 가지고 그것을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욱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 사면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즈음해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시기가 촉박해서 설을 전후해서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통진당의 이석기 그리고 서울 도심을 불법 폭력 시위로 물들였던 전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에 대한 사면 이야기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양심수다. 이들을 시대의 희생양이다. 이들과도 화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버젓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유리내려 했던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해산당했던 그 주도 세력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불법 폭력 집회로 물들였고 민중이라는 이름에 그야말로 때법이 법치 위에 기승하는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법을 조롱하고 공권력을 조롱했던 한상균에게 어떻게 양심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석기에게 어떻게 양심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식과도 맞지 않고 법의 잣대와도 맞지 않는 사면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고 국민들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조화와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통합도 좋고 조화, 협력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통합과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에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바로 서지 않고는 통합과 협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을 유린한 사람들까지 통합의 대상으로 화해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심수라는 고매한 이름을 붙일 수는 더더군다나 없는 것입니다. 통합에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의 원리도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배제되어야 하는 논리와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과 가치관까지 뒤죽박죽 뒤섞어서 그것을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에서 야만사회로 법치사회에서 그저 다수의 군중이 인민재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금요일 브리핑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카메라 앞에 앉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고 방송 처음에 드렸던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을 결국 국회 문턱을 넘게 했다는 그 점을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제1야당 정말 국민들께서 속 시원하다 하시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골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로 나가고 있고
이런 새로운 투자라는 것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적대감, 반기업, 반시장 정서 때문에 투자 활성화도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와중에 법인세까지 늘린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쪽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법인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라고요. 법인세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에 혹해서 상상하듯이 재벌 일가만 내는 돈이 아닙니다. 재벌 일가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법인세가 인상되면 그 인상된 그 분만큼을 근로자들이, 그리고 주주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세금분만큼을 전가받아서 내게 됩니다. 즉 법인세는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명한 이치를 외면하면서 마치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상관없이 재벌 일가들한테만 부여하는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안에 상하원이 동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세계는 조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내가 하는 경제 활동에서 세금을 얼마나 국가에 내느냐, 얼마나 떼어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려 포인트겠습니까? 개인은 물론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계가 낮추자 경쟁을 벌이는 법인세를 오히려 인상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국내 기업이 근로 환경, 즉 강성노조의 존재,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1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무기력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밀실야합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429조에 달하는 거대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드러내놓고 적자 재정을 편성하겠다. 즉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빚지면서 국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가 왜 오늘날 저 지경이 되었는지 상기해 보아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특히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금 보전 문제, 그리고 그게 한 해도 아니고 앞으로도 쭉 최저임금을 매해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그런 포문이 열린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소위 문재인 케어, 그리고 아동수당, 또 기초연금의 인상, 이런 모든 것들이 재정 조달 계획이 없이 미비한 채로 이루어진 예산들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그 민주주의가 가장 취약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포퓰리즘의 영혼을 내어주고 그 결과 오늘날 그리스가 저렇게 남유럽의 골칫덩어리 국가, 그리고 동정받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이번 주는 먼저 국민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게 할,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그 빚에 허덕이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먼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116석의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입니다.